나는 왜 항상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하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조금만 덜 챙겨주면 왜 안 해줘? 라는 말을 듣고 한 번 거절하면 원래 안 그랬잖아 라는 눈빛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어느새 나는 부탁하면 안 된다고 못하는 사람, 조금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무시일까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곱씹는 그 말들.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해?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왜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18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 선생은 그곳에서 인간의 가장 민낯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 머리를 숙이며 공손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이들이 침묵했고 동료였던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관료, 죄인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더니 이제는 우리랑 똑같네. 아전들은 그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고 누군가는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조용히 다산초당에 들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무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이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조용히 덮어주었고 누군가 급하게 부탁을 해도 자기 일을 미루고 도와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동료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 사원이 이수진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진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결국 절반 이상을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신입 사원이 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번에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좀. 이수진 씨는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그 신입 사원은 이수진 씨에게 일을 떠넘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선배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동료들의 태도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수진 씨가 의견을 내면 젊은 팀장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배님,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좀 구시대적이신 것 같은데? 이수진 씨는 당황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하,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네. 그날 이후 그 팀장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이수진 씨의 의견은 무시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슬쩍 그녀를 빼버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수진 씨가 식당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동료들은 이미 다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이수진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지? 그날 밤 이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나는 원래 만만한 사람인 걸까?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서 정약용 선생의 글귀가 담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근엄하고 신중하라. 말을 아끼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 그러면 남들이 감히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수진 씨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여준 친절이 상대방에게는 배려가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웃으며 넘긴 무례함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구나 라는 허락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끊임없이 양보하고 희생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비굴하게 웃으며 넘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이수진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서며 일일이 인사하며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신입 사원이 가까웠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수진 씨는 평소처럼 그래,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뉴얼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근데 선배님이 해주시면 더 빠른데. 이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입 사원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팀장이 또다시 이수진 씨의 의견에 대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선배님, 그런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평소라면 이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팀장을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5초, 6초, 7초.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이수진 씨의 눈빛을 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 말은 그러니까 이수진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선택은 팀장님이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수진 씨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3가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첫째,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수진 씨는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즉시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몸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 경솔하게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가볍게 여겨진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며 변명하고 웃으며 넘기고 설명하려 애쓸 때 상대방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말에 흔들리는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3초에서 5초,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 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자신이 던진 무례함이 허공에서 메아리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왜 아무 말이 없지? 침묵은 가장 품격 있는 방어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말을 줄였습니다. 과거의 이수진 씨는 거절할 때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지금 일이 많아서. 사실 어제도 야근했고 오늘도 마감이 있어서 다음에는 꼭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렵네요. 짧고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반드시 화를 입는다. 말은 짧을수록 권위가 생긴다. 우리가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그 설명 속에서 빈틈을 찾습니다. 아, 그럼 내일은 가능하겠네? 마감 끝나면 해줄 수 있는 거네? 하지만 짧은 거절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태도로 경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더 이상 무례한 말을 웃으며 넘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불편함을 표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은 불편하네요 라고 짧게 말하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첫, 무례함을 허락하면 그것은 권리가 된다. 처음 한 번의 무례함을 가볍게 넘기면 상대방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지만 첫 순간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입사원은 더 이상 이수진 씨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매뉴얼을 보고 해결하기 시작했고, 정말 필요할 때만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젊은 팀장은 이수진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수진 씨가 의견을 내면 이제는 이 선배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라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료들도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누군가 이수진 씨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선배님, 같이 가실래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수진 씨는 착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절했고, 여전히 도와줄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무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위엄이었습니다. 위엄이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위협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엄이란 내면의 단단함과 범접할 수 없는 자기 절제에서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아전들이 무시해도 마을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그분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시며 조선 최고의 학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위엄은 큰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조용한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없이 대응하는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의 길이를 늘리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대응하지 마십시오. 3초에서 5초 조용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답해야 한다면 최대한 짧게 하십시오. 그렇군요. 지금은 어렵네요. 그 말씀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나의 내면을 감추고 상대로 하여금 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난 걸까? 아니면 그냥 무심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 불확실성이 바로 여러분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둘째, 자신의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추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책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에 대해 오직 실력과
성과로 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배울 점이 없거나 만만하게 보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씨가 동료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침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20년간 쌓아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녀의 침묵이 무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묵만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나 무능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의 침묵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아래에서 떠드는 무례한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예외 없는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도를 엄격히 지키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의 경계선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핑계로 계속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첫 무례함을 가볍게 넘기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무례함이 감지되는 즉시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짧을수록 권위가 생깁니다. 그 말씀은 불쾌하네요. 그런 식의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상대가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호함이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수진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친절합니다. 여전히 동료들을 돕고 후배들을 챙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경계 안에서 돕습니다. 자신의 무게를 지키면서 친절합니다.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이수진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없어. 그냥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선이 아니라 무지함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선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힘을 가진 후에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고결한 행위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십시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나의 영혼이 멍드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배신과 멸시를 겪었지만 끝내 조선의 정신을 바로 세운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켰던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꼿꼿한 선비의 기계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고 느껴질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그 단단한 뒷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책장을 넘기며 자신의 무게를 지키던 그 고요한 힘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 후에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고결한 행위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차분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며 필요할 때만 짧고 명확한 말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만만하게 대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과 내면의 성장을 향한 묵묵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다산의 초당처럼 평온하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오늘 나를 귀하게 여겼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답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